굽고 또 굽고 뜨거운 불판에 구워지는 이것. 보는 것만으로도 후각과 미각, 청각, 그리고 입안에서 침이 고이는 듯한 촉각까지 그야말로 우리의 오감을 자극하는데요. 퇴근길에 삼겹살과 소주 한 잔, 그것마저 없었다면 어쩔 뻔했냐던 어느 시인의 말처럼 대구 시민에게도 퇴근길 없어서는 안 될 음식이 있습니다. 팍팍한 삶을 위로받고 싶을 때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막창이 바로 그것인데요. 숯불에 구워 막장에 찍어 먹는 쫄깃한 막창은 고기 한 점에 서글픈 삶을 씹고 또 한 점에 고된 하루를 씹지만 씹으면 씹을수록 고소한 그 맛이 인생의 쓴맛마저 구수하게 바꿔주기도 합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동료들과 친구들과 술 한잔 기울이면서 먹는 막창 한 점은, 안녕하세요. 지역의 사생활, 저는 배우 박색입니다. 여러분도 이 막창 좋아하시죠? 특히 대구 시민들이라면 이 맛을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텐데요. 오랜 시간 대구를 대표하는 먹거리로 자리 잡아온 막창. 그런데 도대체 누가, 어디서, 왜 먹기 시작했고 또 우리들에게 오게 됐을까요? 오늘은 대구하면 막창, 막창하면 대구, 이 깨지 않는 막창의 공식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대구 어디서나 찾아볼 수 있고 대구가 아니면 어디서나 찾아보기 힘든 막창, 이 막창이 우리에게 오기까지의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시죠. 맛있다. 평화로운 시골 마을, 경북 상주시에 위치한 양돈 농가가 오늘의 첫 목적지입니다. 이곳은 약 7,000마리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는 경북에서도 손에 꼽히는 대규모 양돈 농가인데요. 이곳 농장 주인인 이범주 씨는 40년째 돼지를 사육해온 전문 축산인입니다. 9년 전부터 대학에서 축산을 전공한 아들까지 합류해 5대째 가업을 잇는 중이라는군요. 요즘은 예전과는 다르게 사육 환경이 많이 좋아졌는데 이렇게 최신 시스템을 갖추고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돼지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막 분만한 어미 돼지와 새끼 돼지들을 따로 관리하는 곳인데요. 보통 어미 돼지는 한 마리당 10서너 마리 정도로 새끼를 낳는다고 하네요. 뭐 하시는 거예요? 얘가 분만을 어제 했는데 사료를 조금 꺼리는 게 있어가지고 대사 촉진제하고 영양제 주사 놔둔 거예요. 이것은 뭐 하는 곳이에요? 여기는 분만사라고 분만하기 일주일 전에 모돈이 입식해서 분만 준비를 하고 새끼를 낳아서 젖을 먹여 새끼를 키우는 곳이에요. 인터뷰를 하다 말고 갑자기 어디론가 급하게 뛰어가는 아들 사장님. 도대체 무슨 일인 걸까요? 이리저리 둘러보는데요. 별일은 없는 거겠죠? 새끼가 모돈한테 깔렸는지 되게 고통스러워하는 소리가 나가지고 네. 한 번씩 이렇게 깔리기도 하나요? 네, 지금 아무래도 여름철이다 보니까 모돈이 힘이 많이 들어가지고 더워서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요. 대규모 농장인 만큼 이들 부자 사장님에게는 나름의 특별한 양돈 철학이 있다는데요. 저희 농장은 새끼 돼지를 기르는 건 사람이 아니고 어미 돼지라고 생각을 하고 어미 돼지가 새끼 돼지를 건강하게 키울 수 있도록 사람은 보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곡식은 주인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큰다고 하죠. 그만큼 주인이 관심을 갖고 들여다봐야 잘 연근다는 말인데 축산 농가도 다르지 않습니다. 어미 돼지와 새끼 돼지가 불편한 것은 없는지 늘 세심히 살피지 않으면 병이 들거나 폐사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보시면 이거는 모던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생년월일, 구입일, 구입한 곳하고 여기는 우리 농장에서 교배일, 웅돈 번호, 분만한 기록 이런 부분을 기록하고 있어요. 되게 철저하게 관리하시네요. 네, 규모가 있다 보니까 기록 관리를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좀 헷갈리고 이런 부분 때문에 농장의 성적을 올리기가 힘이 들어요. 여기는 돼지를 옮기는 것 같은데 어미 돼지와 떨어진 새끼 돼지들을 어디로 데려가는 걸까요? 자, 지금 어미 돼지 젖을 먹는 단계가 지나가지고 사료를 먹어야 되는 단계의 구간으로 이동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미를 떠나 첫 독립을 하는 셈이네요. 하지만 새끼 돼지들도 아쉬운지 쉽게 발길이 떨어지지 않나 봅니다. 이곳 농가에서는 성장 단계별로 돼지들을 분류해 사육하고 있는데요. 젖을 땐 새끼 돼지들이 모이는 이곳이 바로 2단계 사육이 이루어지는 돈사입니다. 이제부터는 어미젖이 아닌 사료를 먹고 크는 거죠. 사람으로 치면 젖을 떼고 이제 밥을 먹는 단계랄까요? 여기는 이유한 돼지들이 오는 초기 자돈사라는 곳인데 이유해서 온 지 오늘이 3일째라 가지고 아직 밥을 먹는 거라든지 물을 먹는 거라든지 그런 부분이 익숙하지 않아서 향이 좋은 사료를 사람이 뿌려줘서 여기가 밥이 나오는 곳이다 이런 거를 돼지한테 인식시켜주는 작업을 했어요 지금. 체계적인 사육 시스템, 무항생제 인증 등 동물 복지를 위한 노력과 악취 제거 같은 친환경 축산 경영 덕분에 이곳 농장은 지난 2020년 위해 요소 중점 관리 기준 적용 작업장으로 선정돼 햇섭 인증까지 받았다고 하네요. 이 장비들은 여기 있는 거는 안에 기계를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제어 기계인데 돼지들은 추위는 참 잘 견디지만은 더위는 이제 견디기가 힘들어요. 왜 그런가 하면 땀구멍이 없어요. 땀샘이 없어가지고 더위에 참 민감한데 저희들은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어가지고 아까 외기 온도는 34도, 35도 이렇게 가도 건망 안의 온도는 27, 8도를 유지하고 있어요. 땀샘이 없어 열에 취약한 돼지를 위해 온도 조절 장치를 설치하고 악취 절감을 위한 분뇨 처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돼지 몸무게에 따라 정량을 지급하는 자동 급식 시스템까지. 양돈업은 시설을 갖추는 것이 가축 관리 못지않게 중요하다는데요. 지금은 돈사 곳곳을 CCTV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차 왜 이렇게 되신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새끼 돼지들이 커가지고 출하할 수 있는 그 농장으로 이동하는 게 이 농장으로 시집 간다 그러죠. 왜 그래요? 예, 이제 지자리 가야죠. 시집 간다는 표현이 재밌네요. 양돈 농가는 보통 모돈사와 자돈사로 이루어지는데 출산과 분만, 양육을 위한 모돈사가 있고 이후 출하하기까지 사육을 하는 자돈사가 따로 있습니다. 어미젖을 먹고 자란 새끼 돼지가 1차적으로 사료를 먹는 훈련 기간이 끝나면 이제 독립된 자돈사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한 주에 한 번 약 250마리에서 300마리 정도가 이렇게 이동이 된다는군요. 자돈사에서 새롭게 돼지가 들어오면 기존의 돼지들은 출하 준비를 해야 합니다. 보통 돼지는 생후 180일부터 출하가 가능한데 이곳 농장에서는 월 1000마리가량의 돼지가 출하된다는군요. 그런데 아들 사장님, 낙서도 아니고 돼지 등에 뭔가 표시를 하고 있네요. 도대체 이건 뭘 하는 작업인 걸까요? 지금 출하 나갈 걸 미리 체크해 두고 있어요. 출하할 돼지를 선별하는 것도 오로지 사장님의 눈썰미라니 오래도록 돼지를 보아온 축산인의 노련함이 엿보이네요.
저희 같은 생산자는 소비자가 좋아하는, 선호하는 네, 그런 생산품을 만드는 게 목표고요. 5대를 잇는 축산 노하우라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축산이 첨단 산업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죠. 스마트 시스템을 갖추고 철저한 위생과 방역으로 양돈 농가는 농축산업의 든든한 축이 되었는데요. 바로 이곳이 막창로드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농장에서 출하된 돼지들은 어떤 경로를 거쳐 우리 소비자에게까지 오게 되는 걸까요? 양돈 농가에서 출하된 돼지들은 우선 독축장으로 옮겨지고요. 거기서 머릿고기와 부산물, 지육으로 분리돼 각각의 유통 경로를 거치게 됩니다. 이때 머릿고기와 내장 등을 제거한 지육은 각각 등급을 매긴 뒤 경매에 붙여지는데요. 치열한 경쟁을 뚫고 낙찰이 된 지육은 도매업체로 넘어간 뒤 소매로 판매가 되고, 머릿고기와 내장 같은 부산물은 우선 세척을 하는 1차 가공업체를 거쳐 다시 2차 가공업체로 옮겨지게 되죠. 이번에는 막창로드의 중간 지점 2차 가공업체로 가봅니다. 마침 막창을 실은 냉동탑차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매일매일 이곳으로 들어오는 물량은 1.5톤에서 2톤가량. 하루에 이곳에서 작업해서 나가는 물량만 몇 톤이 되다 보니 주문량을 맞추려면 매일 이렇게 막창을 들여와야 합니다. 막창은 쉽게 상하는 내장 부위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냉동 상태로 유통이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도착한 막창도 바로 대형 냉동 창고로 옮겨집니다. 국내산이 부족하니까 전부 수입으로 많이 들어와요. 뭐 미국, 캐나다, 뭐 브라질 아니면 아르헨티나, 안 그러면 독일 이런 여러 가지 국가에서 들어와요. 국산 제품은 없으세요? 있습니다. 있어요. 있는데 귀하죠. 좀 부족하죠. 수요는 많지만 공급이 한정적이다 보니 국내산은 전체 소비의 10% 정도라고. 이렇게 냉동고에 보관해둔 막창은 매일 필요한 만큼 해동한 뒤 2차 가공에 들어가는데, 이때도 가장 중요한 건 뭐니 해도 세척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기계로 손쉽게 세척을 하지만 예전에는 사람이 직접 빨래를 빨듯 손으로 하나하나 소금을 치고 비벼가며 세척을 했다고 하네요. 이게 세척기인데 세척기에 360kg 정도를 넣어서 소금과 함께 넣어서 물에 세척을 하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넣으시는 이유가? 순수 물로만 세척을 하는 것보다 잡내 제거가 좀 더 용이하고요. 좀 더 깨끗하게 원육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같이 세척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기계와 설비가 잘 되어 있다지만 그래도 막창 가공 작업은 사람 손길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하나 손질하며 자르는 과정까지 기계가 대신할 수는 없기 때문이죠. 그럼 여기서 잠깐! 돼지 창자의 마지막 부위라고 해서 이름 붙여진 막창. 정확하게 어느 부위를 말하는 걸까요? 돼지 같은 경우에 이제 소화기관이 위에서 나오면은 소장인 곱창 부위와 또 대장인 그 막창 부위로 이렇게 분류가 되죠. 일부 사람들은 대창이라 하기도 하고 막창이라 하기도 하고 그렇게 표현합니다만은 이게 이제 소에 국한할 때는 또 달라지죠. 소는 위에 네 번째 위가 바로 막창이라는 거죠. 알고 보면 한 마리당 생산되는 양이 300g이 채 되지 않을 만큼 귀하디 귀한 막창인데요. 이제 막창은 소비자에게 가기 전 양념과 숙성 과정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방향을 바꿔가면서 이래 시간차를 두고 방향이 바뀝니다. 회전하는 방향이. 그러면서 이제 골고루 숙성이 양념이 배이도록. 세척을 마치고 골고루 양념을 먹은 막창은 다시 소분된 뒤 숙성 창고로 옮겨집니다. 하나에 한 10kg씩 분배를 합니다. 150kg가 들어가서는 여기 150kg를 만들어서 48시간 숙성합니다.
계절에 따라 다르지만 요즘 같은 여름에는 영상 1도의 온도로 꼬박 이틀을 숙성을 시킨다고 하네요. 통상 보면은 한 3일 정도 잡으면 됩니다. 3일, 예. 근데 이틀 숙성하고 하루 냉각 식있다가 3일 나간다. 하루 급냉 식있다가. 아직 가공 공정이 끝난 게 아닌가 봅니다. 이곳에는 또 다른 작업이 한창인데요. 막창을 펴서 말리는 것 같기도 하고. 이건 어떤 작업인 걸까요? 지금 이거 초벌구이 하고 있는데 여기 오븐에 이 고기를 한 번 더 이렇게 구워가지고 나가고 있어요. 하나하나 손으로 펴놓은 막창은 오븐으로 들어가 초벌 과정을 거치는데요. 이 또한 막창의 맛을 더 좋게 하기 위한 과정이겠죠. 여기에서 지금 몇 도로 이렇게 180도에서 13분 굽고 있습니다. 내장에서 나오는 특유의 냄새를 잡고 육질까지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거치는 초벌 과정. 그렇게 180도에서 13분 동안 구워진 막창은 이제 슬슬 우리가 아는 막창의 모습을 갖춰가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오븐에서 나온 막창은 또 한 번의 숙성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군요. 복잡한 것 같아도 이런 모든 과정에는 이유가 있겠죠. 이 고기를 오븐에 굽고 나서 여기서 숙성을 시켜서 그 다음에 이제 포장을 하기 전 숙성시키는 단계. 숙성을 왜 하는 거예요? 일단 고기가 식어야 되고 고기의 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숙성을 시키는 거예요. 하루 해동, 숙성 이틀, 급냉 하루.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통상적으로 2차 가공업체에서는 이 같은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막창이 우리 식탁으로 오기까지 거치는 과정이 만만치 않네요. 지금 완전 피크철이죠. 7, 8, 9, 여름 휴가 때. 지금 완전 전속기죠. 이렇게 해서 하루에 보통 나가는 물량이 몇 킬로그램 정도 나간다고? 통상 보면은 많이 나갈 때는 하루에 한 5톤 정도 나오고 했었는데, 근데 지금 우리 직원들이 한 번도 휴가를 가본 적이 없었는데 원래는 한번 휴가 가야 될 것 같아요. 이 거리 많이 줄었다 이 말이죠. 코로나로 인해 최근 주문량이 줄었다곤 하지만 막창의 인기가 쉽게 식을 리는 없겠죠. 여전히 공장은 바쁘게 돌아가고 있고요. 직원들의 손도 쉴 새가 없습니다. 저는 한 7년 정도. 여기서 벌어가 애들 학교도 시키고 하죠. 힘은 들어도 재밌어요. 마지막 포장 단계를 거친 막창은 급속 냉동 과정을 거친 뒤 전국 대형마트와 소매점으로 유통이 됩니다. 또 일부는 인도네시아 등지로 수출도 된다는군요. 요 상품은 전국에 나가고요. 대구에서 막창을 하면 한 7, 80%가 막창을 대역 강화한다고 보면 됩니다. 7, 80%. 한때 그리고 지금도 서민들의 생계와 입맛을 책임지고 있는 막창. 그런데 궁금해집니다. 막창은 언제부터 대구에서 자리를 잡고 판매되기 시작했을까요? 1969년 4월인가 대구에 바로 시립도축장이 성당못 옆에 생겨요.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각종 부산물들을 확보하려고 하는 상인들과 이런 어떤 관계자들이 모이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구하기 쉬운 그 막창을 갖고 가장 또 펼치기 쉬운 사업 형태가 바로 막창 구이집. 이런 형태의 요리가 있는 것도 대구밖에 없었고, 다른 지방에 보편적으로 있다는 것은 순대 정도. 순대 정도는 있지. 이렇게 막창을 구워가지고 불판에서 구워가 술안주를 해먹는 스타일은 별로 사례를 찾기가 힘들죠. 그래서 대구 유통도 되고 수요도 제일 많이 나고, 그러니까 대구를 빼고 이야기할 수가 없죠. 1960년대 후반 대구에 시립도축장이 생기면서 그 주변에서부터 시작된 막창 산업은 7, 80년대를 거치며 주머니 사정이 가벼운 서민의 허기를 달래준 대표적인 음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80년을 넘어오면서 대구의 건설 토목 경기가 엄청나게 발전이 됩니다. 이때 노동자들이 그 당시 문화가 술 한잔 안 먹으면 집 못 들어간다는 게 있었거든요. 근처에 있는 골목에 가면은 불판만 얹으면은 차글차글
잘 냄새가 이 하루의 피로를 풀어주죠. 그러니까 노동산업 인력들이 하루를 견디기 위해서 최고의 안주가 바로 훗날에는 삼겹살로도 변하지만 이때는 막창, 이게 돌풍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렇게 대구는 전국 유일의 막창 성지가 되었고 막창은 대구 음식의 자존심이 됐습니다. 자, 이제 가공을 끝낸 막창은 마지막 종착지를 향해 달려갑니다. 막창이 도착한 곳은 대구 시내의 한 막창 가게. 아직 이른 시간이지만 벌써부터 장사 준비가 한창인데요. 여기 젊은 사장님이 계시네요. 냉동 상태로 배달되어 온 막창을 그날 쓸 분량만큼만 해동해 다시 한번 삶아서 손님상에 내놓는다는 사장님. 이건 사장님만의 특별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거 막창이 이제 연해지려면 오래 삶아야 막창이 연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1시간 정도 삶아야 됩니다. 여기서 생막창을 그냥 쓰시진 않는 거예요? 손님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막창은 이제 생으로 나왔다는 거는 냉동을 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고 이렇게 초벌을 하지 않았다, 양념을 하지 않았다 이런 의미의 생막창이고 막창은 이제 내장이기 때문에 유통 과정에서 냉동을 하지 않으면 이제 빨리 상하기 때문에 냉동을 하지 않으면 유통할 수가 없어요. 나름의 시행착오를 거쳐 자신만의 가장 맛있는 조리 과정을 고안해냈다는 사장님. 그런데 고생 끝에 알게 된 비법을 이렇게 공개해도 되나 모르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 생막창도 팔아보고 이제 삶아서도 팔아보고 뭐 저기 항아리 단지에 초벌해서도 장사해봤는데 저희가 장사를 8년 동안 했는데 제일 연하고 맛있는 방법이 오래 삶는 게 제일 연하고 맛있는 방법이라서 지금 오래 삶고 있어요. 본디 막창은 구이가 기본이지만 요즘은 매운 양념을 해서 굽는 곳도 있고 다른 재료와 함께 조리하는 곳도 있을 만큼 다양한 맛과 모습으로 선보이고 있는데요. 이곳 사장님은 기본에 충실하되 식감과 맛을 살리는 방법을 찾은 것 같네요. 네, 많이 줄어듭니다. 한 절반 가까이는 다 줄어들어요. 여기서 수분하고 기름이 쫙 빠지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이제 손님한테 나가는 과정이 끝인가요?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상태로 나가서 저희 숯불에 꽂기 때문에 뭐 나가도 상관없는데 여기 기름 지금 보시다시피 기름기가 많이 묻어 있어가지고 조금 냄새가 날 수가 있어가지고 초벌 한 번 더 합니다. 아무리 맛 좋은 막창을 위해서라지만 1시간 동안 삶아낸 막창을 다시 초벌하는 일, 사실 쉬운 과정은 아닌데요. 그래도 손님들이 맛있게 드실 수 있다면야 이 정도 수고는 즐거운 수준이랄까요. 역시 사장님의 정성만큼 노릇노릇하게 구워진 막창이 맛깔스럽습니다. 2019년 대구시의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구를 방문한 여행객들 가운데 내국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음식으로 막창과 곱창을 꼽았는데요. 전 국민의 입맛을 사로잡았으니 막창이 대구 신미로 선정된 것도 어쩌면 당연한 결과가 아니었을까요?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시간. 퇴근 시간이 지나자 손님들이 몰려드는데요. 오늘 막창로드의 종착지. 드디어 손님들이 막창을 즐길 차례입니다. 손님들이 한창 몰리는 시간, 주방은 눈코 틀 새 없이 바빠지는데요. 아니, 굽는 사람은 하나인데 불판이 3개네요. 보통 주문이 하루에 바쁠 때는 3개 이렇게 계속해서 같이 구워요. 손님 많나요? 손님 많아요. 주말 되면은 웨이팅 좀 길고 많아요. 막창이 좀 지겨우시겠어요? 그래도 지겹긴 한데 보면은 먹고 싶긴 해요. 안에 곱이 진짜 꽉 차 있어서 더 좀 맛있는 것 같아요. 먹고 싶은 마음을 꾹꾹 눌러가며 맛있게 구워낸 막창은 이제 손님상을 향해 달려갈 차례입니다. 실례하겠습니다. 막창 2개 맞으세요? 네, 맞아요. 바로 드셔도 되고요. 중간에 고기 나면 기름 떨어지니까 중간에 고기 많이 놔두시면 안 돼요. 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대구에 맛집이 있는 곳이라면 빠짐없이 들어서 있는 막창집. 그곳에서 친구와 가족들과 막창을 구워 먹는 모습은
우리에겐 익숙한 풍경입니다. 하지만 대구가 아닌 곳에선 찾아보기 힘든데요. 고소하게 구워낸 막창을 갖은 양념을 한 된장에 찍어 먹는 것 또한 다른 지역에서는 찾아보기 힘들죠. 원래는 막창 진짜 좋아하는데 저희가 이번에 휴가를 나와가지고 군인이라 가지고 휴가 나온 김에 제일 맛있는 막창집 왔습니다. 아, 막창은 무조건 대구에서 먹죠. 대구 막창이 제일 맛있죠. 그렇습니다. 아무리 군인이라고 해도 대구 사람이라면 모름지기 초코과자보다는 막창이죠. 이제 막창의 맛은 외국인들의 입맛도 사로잡고 있는데요. 자극적이지 않으면서 쫄깃하고 고소한 식감이 세계인의 입맛에도 딱인가 봅니다. Yes, it's very delicious. 막창쌈 하나에 하루의 고단함과 피로까지 싸서 꼭꼭 씹어 먹다 보면 어느새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들. 오늘도 막창은 대구 시민의 삶 한가운데서 누군가에겐 하루의 위로가 되고 또 누군가에겐 내일을 살아가는 힘이 되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서민의 음식이란 먹지 않고 외면했던 어떤 재료에 손맛이 더해져 비롯된 것들이 많았는데요. 막창도 그런 음식이었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축산 부산물을 누군가는 맛있게 구워내고 또 누군가는 장맛을 더해 배고픈 시절 우리의 허기를 채워주고 이제는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는 대구의 대표적인 음식이 되었습니다. 대구의 맛, 대구 시민의 힐링 푸드를 따라가본 막창로드. 오늘 우리의 여정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Like lovers vow things that we don't do now, thinking about the things we used to do. Memories are all I have to cling to. And heartaches are the friends I'm talking to. But you got me now. But now I'm thinking about just how much I love you. I love you too. I'm thinking about the things we used to do. Like a walk in the park, Things, like a kiss in the dark, things, like a sailboat ride. yeah, yeah. What about the night we cried? Things like lovers vow.